1,500원을 향해 미친 듯이 치솟던 환율이 단 몇 시간 만에 20원 넘게 폭락했습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정부가 환율을 잡았다고 말하지만 이건 승전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보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비명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이 총알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총알마저 다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국은행 뱅크런을 목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의 최전선에 내몰렸는지, 그리고 이 방어선마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이 이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 당장 체크해야 할 것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대체 어떻게 환율 방어에 동원될까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금액은 약 798조 원이에요. 대한민국 1년 예산보다 많은 규모죠. 이 달러를 시장에서 직접 사면 환율이 올라가니까 외환 스와프를 씁니다. 스와프는 쉽게 말하면 물물 교환이에요. 국민연금이 한국은행에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오는 거죠. 이건 마치 친구한테 내가 김밥 줄 테니까 너 샌드위치 나한테 빌려줘. 나중에 돌려줄게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한도는 65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약 95조 원이죠. 이렇게 하면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지 않으니까 환율 상승 압력이 줄어들어요. 명동 환전소에 사람들이 안 몰리는 거죠. 여기에 전략적 환해지가 더해집니다. 환해지는 환율 변동 위험을 막기 위해 미리 환율을 고정시키는 건데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여러분이 미국 여행을 3개월 후에 가는데 지금 환율이 1,000원인데 나중에 1,200원으로 오를까봐 걱정된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 여행사에 가서 나는 3개월 후에도 1,000원에 달러 바꿀 거야 라고 계약하는 거죠. 환율이 높을 때 나는 이 가격에 팔 거야 라고 예약을 걸어놓고 나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차익을 보는 거죠. 이건 마치 사과값이 비쌀 때 나는 이 가격에 팔 거야 라고 예약을 걸어놓고 나중에 사과값이 떨어지면 나는 비쌀 때 가격으로 팔았으니까 이득이네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동시에 시장에 달러를 매도하는 효과가 생겨서 환율을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12월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결과 12월 24일 오전에는 원달러 환율이 1,460원까지 20원이 급락했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는 해외 자산의 최대 10%, 약 79조 원까지만 가능해요. 이게 많아 보이지만 시장의 구조적인 달러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요. 이건 대형 산불이 났는데 소화기 몇 개로 끄려는 것과 같습니다. 더 심각한 건 시장이 이미 패턴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환율이 1,470원에서 1,480원 사이에 도달하면 환해지를 시작한다고요. 작년 말 올해 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거든요. 그럼 투기 세력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건 마치 포커 게임에서 상대방이 나는 카드가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올인해 라고 미리 말해주는 것과 같아요. 투기 세력들은 환율을 그 수준까지 밀어 올린 다음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시작하면 같이 달러를 팔아서 차익을 챙깁니다. 국민연금의 개입 효과가 사전에 소진되는 거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룰이 너무 투명하게 알려져 있다. 환해지 개시 및 중단 시점을 시장 참여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 이건 마치 축구 경기에서 우리 팀 작전을 상대방한테 미리 알려주고 경기하는 것과 같아요. 이길 수가 없죠. 만약 국민연금 방어선이 뚫린다면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환율 1,500원을 돌파합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국민연금의 79조 원 물량이 바닥나요. 소화기의 물이 다 떨어진 거죠. 더 이상 환율 방어 수단이 없어진 겁니다. 이 소식이 블룸버그, 로이터 같은 글로벌 금융 뉴스를 통해 전 세계로 퍼집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는 쉽게 말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보는 경제 신문이에요. 한국 최후의 환율 방어선 붕괴 같은 헤드라인이 뜹니다. 그 순간 환율은 1,500원을 돌파합니다. 이건 마치 댐에 금이 가더니 결국 무너지는 순간과 같아요.
두 번째로는 외국인 패닉셀이 발생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빠져요. 한국 정부가 환율을 포기했다고 판단하죠. 이건 마치 배에 구멍이 난 걸 발견한 승객들이 구명보트를 찾기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그들은 한국 주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대형주부터 매도 물량이 쏟아져요. 이건 마치 아파트 단지에 불길한 소문이 돌면 집주인들이 앞다투어 집을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주식을 팔아서 받은 원화를 즉시 달러로 바꿉니다. 외환 시장에 달러 매수 주문이 폭주하는 거죠. 명동 환전소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달러 주세요 라고 아우성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수십억 달러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수십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몇 조 원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은행의 최후 선택을 합니다. 이제 한국은행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A안은 외환 보유액을 풀어서 달러를 공급한다. 하지만 외환 보유액이 줄어드는 게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이건 마치 집주인이 금고를 열어서 비상금을 꺼내는 모습을 이웃들이 다 보는 것과 같아요. B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환율은 1,600원, 1,700원으로 치솟습니다. 이건 산불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같죠. 결국 A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며칠 동안 100억 달러, 200억 달러씩 외환 보유액이 녹아내리죠. 네 번째는 국내 자금 이탈, 가속입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외국인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국내 기업과 개인들까지 가세하는 거죠. 이건 마치 동네에 화재 경보가 울리면 처음에는 몇 명만 나가다가 나중에는 모든 주민이 동시에 비상구로 몰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기업들은 지금 아니면 수입 대금 결제에 필요한 달러를 못 구한다며 달러를 사재기합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이 수입 원자재 값 치르려면 달러가 필요하거든요. 개인들은 이러다 IMF 오는 거 아냐? 라며 예금을 달러로 바꿉니다. 은행 창구마다 달러 사려는 사람들로 줄이 섭니다. 이건 마치 1997년 외환 위기 때 사람들이 금 모으기 운동에 나섰던 것과 비슷한 공포의 재현이에요. 이게 바로 한국판 뱅크런입니다. 개인이 은행에서 예금을 찾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국가에서 달러를 빼가는 거죠. 진짜 최악의 상황으로 가면 IMF 협상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IMF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건 아실 겁니다.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 2,500억 달러로 급감합니다. 무디스, S&P 같은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검토한다고 발표합니다. 신용평가사는 쉽게 말해서 나라의 성적표를 매기는 곳이에요. 한국이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진다고 점수를 깎는 거죠. 이 뉴스가 나가는 순간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은 고위험 국가로 분류됩니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빌리려면 훨씬 높은 금리를 내야 하는 상황이 돼요. 이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 대출받을 때 이자를 더 많이 내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결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에 손을 벌립니다. IMF는 쉽게 말해서 나라가 돈이 없을 때 빌려주는 국제은행이에요. 대신 엄청나게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죠. 1997년 외환 위기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 세대가 금 모으기 운동을 하고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쳤던 그 비극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5가지를 항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원달러 환율입니다. 지금도 계속 보시고 계시겠지만 이게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1,490원을 넘으면 경계 단계, 1,500원을 넘으면 비상 단계입니다. 마치 체온이 38도를 넘으면 주의하고 39도를 넘으면 위험한 것처럼요. 두 번째는 외환 보유액입니다. 한국은행이 실탄을 얼마나 쏘고 있는지 보여줘요. 이건 마치 군대의 탄약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는 것과 같아요. 한 달에 100억 달러 이상 감소하면 비정상적인 속도죠. 마치 통장 잔고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줄어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국은행 웹사이트에서 매달 초 발표되는 통계를 확인하세요. 보통 매달 첫째 주에 발표됩니다. 세 번째는 코스피 외국인 수급이에요. 외국인이 빠져나가면 달러 수요가 폭증합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면 그 돈을 달러로 바꿔가거든요. 한 주에 2조 원 이상 순매도면 공포 매도 단계예요. 이건 마치 극장에 불이 났다는 소문이 돌 때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네이버 금융, 다음 금융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매일 체크할 수 있어요. 코스피 외국인 수급이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네 번째는 국고채 금리입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을 위험하다고 판단한다는 신호예요. 국채 금리는 쉽게 말해서 나라가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죠. 이자가 오른다는 건 너희 나라 위험해 보이니까 이자 많이 줘 라는 뜻입니다.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3.0%를 돌파하면 위험 신호예요. 금융 뉴스에서 주시하세요. 국고채 금리라고 검색하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신용 등급입니다. 무디스, S&P, 피치 같은 곳에서 한국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면 자금 이탈이 가속화됩니다. 이건 마치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았는데 점수가 떨어진 것과 같아요. 부정적 전망 발표나 등급 하향 검토 같은 뉴스가 나오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용평가사 웹사이트나 주요 경제 언론을 통해 모니터링하세요. 한국 신용 등급이라고 검색하면 최신 뉴스가 나와요.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연금이라는 마지막 방어선에 모든 걸 걸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어선은 79조 원이라는 한계가 있고 시장은 이미 패턴을 다 알고 있죠. 이건 마치 축구 경기에서 우리 팀이 쓸 수 있는 선수가 벤치에 한두 명밖에 안 남았고 상대팀은 그걸 다 알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 확보, 외환제도 완화, 해외채 발행을 검토 중이지만 구조적인 달러 수요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집에 큰 구멍이 뚫렸는데 작은 테이프로 막으려는 것과 비슷해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있고 정부도 알고 있지만 정부는 쓰지 않을 겁니다. 결국 국민연금을 계속 투입할 것이고 국민연금으로 환율을 못 잡으면 다음은 외환 보유액을 직접 쓸 수밖에 없고 그 순간 시장은 한국을 위험 국가로 판단할 겁니다. 그때 시작되는 건 개인이 은행에서 예금을 찾는 뱅크런이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달러를 빼가는 국가 차원의 뱅크런이에요. 이건 마치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승객들이 구명보트를 찾아 탈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5가지 체크리스트를 매일 체크하세요. 이건 마치 운전할 때 계기판을 보는 것과 같아요. 연료가 떨어지는지, 엔진에 문제가 있는지 미리 알아야 사고를 막을 수 있잖아요. 한국 경제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는 앞으로 몇 달이 결정하지만 여러분 개인의 재무 안전은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환율이 1,484원까지 치솟았고 정부가 급하게 개입해서 겨우겨우 1,449원으로 떨어뜨렸죠. 26일 현재는 1,430원까지 내려가서 횡보 중인데요. 한편의 의견으로는 정부의 구두 개입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열심히 내고 있는 국민연금을 투입해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내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2024년 11월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7년 만에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걸리면 환율 조작국이 될 수 있습니다. 환율 조작국이 되던 말던 환율이 오른다고 내가 달러를 쓰겠냐? 내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환율 조작국이 되는 순간 여러분이 매일 아침 먹는 김밥이 지금도 4,000원 하던 게 4,500원, 5,000원이 됩니다. 회사 앞에서 점심으로 먹던 칼국수는 벌써 10,000원 넘었죠? 15,000원, 20,000원 갑니다. 아이 유학 보내려고 계획 세우신 분들 계시죠? 1년에 1,000만 원이 더 필요해집니다. 1,000만 원이요? 이게 무슨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이 좀 험합니다. 환율 조작국이 뭔지, 환율이 폭등하면 왜 난리인지,
정확하게 짚어보고 국가 신뢰도가 무너지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이 오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5가지 대비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각오 좀 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이거 모르면 뉴스 봐도 무슨 소린지 모르거든요. 환율 조작국이 뭡니까? 미국 재무부가 정해놓은 기준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이상. 두 번째, 경상수지 흑자 GDP의 3%. 세 번째, 1년 중에 8개월 이상 GDP의 2% 이상 규모, 달러 매수. 이렇게인데요. 이 중에 3개 다 걸리면 환율 조작국입니다. 2개만 걸리면 환율 관찰 대상국이죠. 한국 상황으로 한번 봐볼까요? 2024년 11월 기준으로 이미 2개 걸렸습니다. 대미 무역 흑자 500억 달러,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3.7%예요. 하나만 더 걸리면 끝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팔고 있지만 만약 상황이 바뀌어 수출 경쟁력을 위해 달러를 대량으로 사들인다면 3번째 기준까지 충족되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정부의 강력한 시장 개입이 외신에까지 보도되면서 미국이 이를 과도한 개입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율 조작국 되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미국이 가만 안 둡니다. 첫째, 미국 기업들한테 한국에 투자하지 말라고 해요. 외국 자본 유입이 끊기는 거죠. 둘째, 미국 정부한테 물건 납품하는 거 제한됩니다. 우리 기업이 미국 정부 상대로 장사하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셋째, IMF한테 야, 한국 좀 감시해. 이렇게 요청합니다. 국제적으로 낙인 찍히는 거죠. 한국은 문제 있는 나라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최악의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진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고 국민연금으로도 막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부터 우리 정부는 더 이상 환율 방어를 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IMF의 감시 아래 묶이는 거죠. 그런데 환율은 계속 오르고 국민연금으로 막아보려 했지만 외환 보유액이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가 그랬습니다. 정부가 118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환율을 못 막았어요. 외환 보유액이 305억 달러에서 39억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바닥난 거죠. 그때 환율이 700원대에서 1900원대로 폭등했습니다. 거의 3배 뛴 겁니다. 지금 1450원인 환율이 만약 그때처럼 3배 뛴다면 3000원대까지 갑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환율 상승은 도미노예요. 한 개가 넘어지면 다 넘어집니다. 1단계, 환율이 올랐으니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릅니다. 2단계, 그럼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원가가 올라가죠. 3단계, 회사가 어쩔 수 없이 소비자 가격을 올립니다. 4단계, 우리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건값만 오르니까 실질 소득이 떨어져요. 5단계, 그럼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6단계, 회사가 물건이 안 팔리니까 수익이 떨어지죠. 7단계, 결국 구조조정합니다. 직원 자릅니다. 이게 한두 달 안에 우르르르 동시다발적으로 터집니다. 숫자로 한번 볼까요? 2025년 11월 환율이 고공행진 하잖아요. 그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김밥 가격이 3,500원에서 3,700원 됐습니다. 5.7% 올랐어요. 칼국수는 9,385원에서 9,846원, 거의 5% 가까이 뛰었죠. 삼계탕은 17,269원에서 18,000원입니다. 4.23% 상승. 생활물가지수는 2개월 연속 2.5% 올랐습니다. 이게 환율이 1,400원대 초반일 때 벌어진 일입니다. 만약에 환율이 1,500원 넘으면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3가지의 재앙이 벌어질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생활비에 폭탄이 떨어집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라고 있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인데 여기서 분석한 걸 보니까 이렇습니다. 환율이 1%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0.13%포인트 오른답니다.
환율이 1,45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면 약 3.4% 오른 거잖아요. 그럼 물가는 약 0.44%포인트 추가로 오르는 겁니다. 0.44%면 별로 안 큰데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보죠.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400만 원 쓰신다고 칩시다. 식비가 120만 원입니다. 5% 오르면 6만 원 더 나갑니다. 교통비가 40만 원, 기름값 오르니까 8% 올라요. 3만 2천 원 더. 공과금이 30만 원입니다. 3% 오르면 9천 원 더 나가고요. 외식비가 50만 원, 4% 오르면 2만 원 추가예요. 생필품이 60만 원입니다. 4% 오르면 2만 4천 원 더 들어갑니다. 합계가 얼마입니까? 월 14만 5천 원입니다. 1년이면 174만 원입니다. 그것도 환율이 1,500원에서 딱 멈춘다는 가정입니다. 더 오르면 상상이 되십니까? 자, 다음 두 번째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환율 관리 같은 거 못합니다. 삼성이나 현대처럼 환해지를 할 돈도 없고 가격 인상을 소비자한테 전가할 힘도 없습니다. 결과가 뭐냐? 적자입니다. 2에서 3개월 버티다가 못 버티면 폐업하거나 구조조정 들어갑니다. 수입업체는 더 심각합니다. 환율이 20% 오르면 마진이 완전히 증발해요. 똑같은 물건 팔아도 이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직원 월급 못 줍니다. 회사 문 닫습니다. 나는 대기업 다니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대기업도 하청업체가 무너지면 같이 흔들립니다. 세 번째, 국가 신뢰도가 무너집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1988년에 한국이 실제로 환율 조작국 됐습니다. 2년 뒤에 풀렸는데 그 2년 동안 우리 경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어요. 외국인 투자가 끊깁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다. 이런 낙인이 찍히는 거거든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돈이 빠져나갑니다. 코스피가 폭락하죠. 여러분이 개인연금에 넣어둔 돈, 퇴직연금으로 모아둔 자산, 전부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럼 정부가 이걸 막으려고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가 오르면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올라요. 월 200만 원 이자 내던 사람이 250만 원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개인이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환율은 국가 차원의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환율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제한적입니다. 외환 보유에 풀어서 개입한다? 한두 건은 먹혀요. 근데 계속하면 외환 보유액이 바닥납니다. 금리를 올린다? 물가는 잡히는데 내수 경제가 망합니다. 국민연금을 동원한다? 단기적으로는 효과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우리 노후 자금 까먹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답은 하나입니다. 개인이 대비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4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게 뭔 대비야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매 영상마다 강조드리는 만큼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라도 대비해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대비책이에요. 긴급 생활비 재점검하세요. 지금 당장 가계부 펴세요. 한 달에 뭐 쓰는지 카테고리별로 나눠보세요. 그리고 환율이 10% 더 오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식비는 5% 추가로 오를 겁니다. 기름값은 10% 더 오를 거고요. 수입 생필품은 8% 더 오를 겁니다. 합계가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그만큼 비상금 확보하셔야 됩니다. 최소 6개월치는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변동금리 대출 전환 검토하세요.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십니까? 위험합니다. 환율 오르면 정부가 금리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 나실 때 은행 가서 상담받으세요.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게 유리한지요? 월 이자 50만 원 내다가 80만 원 내게 되면 1년에 360만 원 추가 부담입니다. 세 번째, 소득 다변화하세요. 회사 월급 하나만 믿으면 위험합니다. N잡 준비하세요. 온라인 강의, 프리랜서, 부업 뭐든 좋습니다. 회사가 구조조정 들어가도 버틸 수 있는 제2, 제3의 수입원 만드세요. 네 번째, 자산 배분 재조정하세요. 모든 자산을 원화로만 갖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달러 자산 일부 확보를 고려하세요. 근데 환율이 이미 높을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전문가랑 상담해서 포트폴리오 재조정하세요. 원화 70%, 달러 20%, 금 10% 이런 식으로 분산하는 게 안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환율 1,500원 시대는 먼 미래가 아닙니다. 벌써 1,484원까지 왔다가 정부가 긴급 개입으로 겨우 막았습니다. 근데 그 개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한정되어 있고 미국의 압박은 계속될 겁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순간 여러분 생활비는 월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오릅니다. 여러분 회사는 구조조정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산 가치는 떨어집니다.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무방비 상태로 폭풍을 맞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영상 끝내고 나서 30분만 투자하세요. 가계부 펴고 월 지출 계산하세요. 환율이 10%더 오르면 생활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비상금이 6개월치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으면 지금부터 모으세요. 경제 위기 앞에서 준비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의 차이는 천지 차이거든요.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